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면 페이스북에 그 케라스 코리아가 있어요. 케라스 코리아의 페이스북 여기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케라스 관련된 걸 보시면 됩니다. 이 케라스 이모티콘, 케라스예요. 얘가 케라스 캐릭터 스티커고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어서 거기에 질문 올리시면 24시간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반장님께서. 근데 유명한 데는 아무래도 텐서플로우 코리아가 있어요. 한 회원수가 2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4만 명인가? 그래서 텐서플로우 코리아에도 가입을 같이 하세요. 해서 정보를 많이 주고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딥러닝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는 페이스북을 가입할 거냐 말 거냐 뭐 그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광고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죠. 시간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쭉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죠. 뭐 이제 CNN도 해봤고 RNN도 해봤고 수치 데이터도 다뤄봤고 이미지 데이터도 다뤄봤고 그러면 실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잖아요. 할 때 또 막상 자기 데이터로 하면 또 막막해요. 뭘로 풀어보지? 그래서 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수치를 입력해서 이진분류를 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수치 입력해서 내일 비가 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나의 몸 상태를 넣어가지고 내가 내일 아플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모델이 궁금하다 그러면 구글에 검색하시면 돼요. 수치 예측 뭐 분류? 이진 분류. 그죠? 수치 예측 이진 분류 하라고 하면 그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여러 모델 만들어서 다 제가 그걸 했어요.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이 상태로 보면 이게 제일 좋아 보이죠, 그죠? 이게 로스가 싹 떨어지잖아요. 마지막 얘를 복사 붙이게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나 그렇지 않아. 내가 찍은 사진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영상 입력해서 뭘 예측하는 거야? 농도라서 수치 예측이죠. 영상 입력 수치 예측 하면 돼요. 그럼 영상 입력 수치 예측 결과 나와요. 이거 선택해서 뭐 이렇게 또 복사 붙이기 하면 샘플이랑 다 있습니다. 나 좀 복잡한 거 할래. 문장 같이. 그래서 문장이 결국 시계열 데이터거든요. 시계열 수치 아니야 뭐 문장을 입력해서 어떤 영화의 리뷰를 보고 어떤 이게 제품이 평을 보고 좋은가 나쁜가 이진분류 하겠다. 문장 입력 이진분류. 문장 입력 이진분류 하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쭉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시죠? 그냥 복붙 하시면 돼요. 이미 모델은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데이터로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 모델이 최종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시작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정도는 될 거예요. 이 모델보다는 정확도가 더 높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등록해 놓은 게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케라스에 이렇게 쭉 있어요. 이 정도 쭉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성 모델로 넘어가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생성 모델.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좀 쉽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아까 레고 사람 그림을 잘 이해했다면 뭐 어려울 거는 1도 없습니다. 생성 모델은 뭐냐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얘기해요. 딥러닝이 만들어내는 거 난 필요 없어. 뭐 나 예술이나 창작할 때 쓰지 뭐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쪽에도 보일까요? 네. 색깔이 좀 필요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모든 모델은 거의 생성 모델을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이 어느 정도 추론했냐 하면 고양이를 분류하는 거랑 고양이를 그려낸다고 봤을 때 뭐가 더 고양이를 이해한다고 우리는 봐야 될까요? 고양이를 그려내는 거예요. 훨씬 더 추론을 더 깊게 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활용도가 높다고 이해하시면 생성 모델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매 강의 때마다 고양이를 그리는데 아직도 제대로 그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실수. 오늘 그래도 좀 예쁘게 나와요. 자, 이런 고양이를 제가 그린 다음에 딥러닝 모델한테 이런 고양이만 6만 개 학습시켰어요. 그리고는 이런 고양이를 그려내라 하면 어떤 고양이 그려내요? 똑같은 고양이를 그려내죠? 그죠? 왜요? 왜? 똑같은 고양이를 제가 6만 개 학습시켰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낼 거예요. 똑같다고 가정하죠. 자, 여러분이 이런 고양이를 그렸고요. 오늘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하죠. 내일 고양이를 또 그렸어요. 모레 또 그렸어요. 그 고양이들은 그림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달라요? 많아요. 왜 달라요? 이유가. 첫 번째, 손가락이 아파서 그때의 근육량, 힘 이런 게 있을 거죠. 피로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거죠. 또 이게 먼저 환경적인 요소, 화이트 노이즈, 그런 게 어떤 노이즈. 또 도구 좋아요. 펜. 또 자세, 기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잠재 공간이라고, 잠재 벡터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죠. 그 잠재 벡터에 따라서 그리는 고양이가 다 다를 거예요. 만약에 이 벡터가 다 동일한 값이라면 똑같은 고양이를 그리겠죠. 그죠? 마치 기계처럼.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매번 고양이가 그림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는 인간이라서 매번 똑같지 않지라고 하는 그 영역을 인공지능이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 고양이만 6만 개 학습시켜 이렇게 그려라. 그러면 잠재 벡터가 없어요. 없어. 근데 제가 똑같은 고양인데요. 똑같은 고양인데 색깔만 다르게 넣었어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딥러닝이 이렇게 두 가지 색을 데이터셋을 막 학습시켰는데 딥러닝 뭐 그려내라 하면 뭘 또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 고양이도 그려내죠. 똑같다고 가정하죠. 그려내는데 잠재 공간에 뭘 형성했냐 하면 처음에 입력할 때 노이즈라는 걸 넣어줘요. 노이즈 넣어주고 네 맘대로 그려봐 했을 때 이 노이즈 벡터가 있는데요. 노이즈 벡터가 우리가 100개다. 근데 하나의 데이터셋만 계속 학습시켰으면 이 100개 노이즈에 잠재 공간이 별로 형성이 안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색깔이 다르게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그 공간 벡터가 하나 형성이 돼버려요. 그걸 뭐라고 형성할 것 같아요? 이거는 색에 대한 벡터의 개념이 생겨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0이면 무슨 색? 검정색. 이름은요? 파란색이라는 잠재 공간이 얘가 내면적으로 형성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이걸 0.5로 줬더니 얘는 거무 파파스 어떻게 표현해요? 거무스런? 검푸른. 좋아요. 검푸른. 네. 검푸른 고양이를 그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학습을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푸른 고양이를 그려내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이 잠재 공간을 얘가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굵은 고양이를 그렸어요. 굵은 고양이. 얇은 고양이, 굵은 고양이, 얇고 파란 고양이를 이 세 가지 학습시키면 이 잠재 공간에 뭐가 형성될 것 같아요? 굵기가 형성되죠. 굵기가 0이면
얇고 1이면 굵고.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얘를 00 주면 어떻게 돼요? 검고 얇은 고양이 만들어내죠. 11 주면 굵고 파란 고양이 만들어내요. 제가 굵고 파란 고양이 학습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고 파란 고양이를 그려내기 시작해요. 누가?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실제 고양이 사진을 6만 개 학습시켜도 가정해 보세요. 실제 고양이 사진은 정말 다양한 그 잠재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뭐 털의 뭐 모양, 털의 굵기, 뭐 털의 길이부터 해서 고양이의 어떤 그 고양이 종에 대한 어떤 특성들, 그걸 딥러닝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잠재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걸 추론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실 거예요. 내가 학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그려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와, 신기하네 정도가, 신기한 게 아니고 좀 약간 무섭다고 보셔야 돼요. 프로그레시브, 이게 1년 전쯤에 나온 간인데 이게 리얼 이미지입니다. 학습한 리얼 이미지. 이런 이제 연예인 사진을 학습을 한 거예요. 연예인 사진을 쭉 학습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딥러닝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실존으로는 없는 사람이에요.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잘생겼죠. 왜냐면 연예인들만 학습시켰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잠재 공간을 바꾼 거예요. 조금씩.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걷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런 잠재 공간을 조금씩 벡터를 바꿔가면서 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모가 막 이렇게 웨이브로가 되고 남자가 여자로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생성 모델, 요즘은 다 생성 모델로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AI 아나운서까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중국 아나운서인데 이제 실제 사람을 복사해서 이제 AI한테 기사만 넣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해줘요. 실제 이 사람을 이제 그 했나 봐요. 이제는 이제 스크립트만 쓰면 24시간 365일 계속 돌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AI 아나운서까지 나온 상태고요. GM 베이스로 막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GM 베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노력해보죠. 우리는 개념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꼬르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야삽한 녀석이다. 여러분 빡빡이 하라 그러면 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 학습 이렇게 계속 암기를 하라고. 우리 막 보통 이렇게 하죠. 막 펜 2개 연결하고 막 먹지 깔아서 막 2개랑. 딥러닝이 딱 이런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제대로 학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딱 그 경계가 되는 통감할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학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딥러닝이. 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딥러닝의 GAN 코드를 보면 네트워크가 2개예요. 네트워크가 2개입니다. G라고 제너레이터, 만드는 네트워크가 있고 D라고 판별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진분류 네트워크예요. 2개가 있고 우리가 네트워크 2개 있고 모델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컴파일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GN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됐어요.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컴파일 하지 않습니다.
D 네트워크로 컴파일을 했어요. 지금 컴파일 했죠, 그죠? 오브젝트 펑션 뭐예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아담 썼어요, 그죠? 얘 D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학습하고 D 네트워크 머리를 잘라서 G 네트워크 머리 위에 다시 붙입니다.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뭘 해요? 학습을 또 시킵니다. 근데 D 네트워크에 현재 자물쇠가 돼 있죠. 얘는 갱신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갱신 안 되는, 갱신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갱신을 해줘요? OTMI 갱신할 때 자물쇠 걸렸으면 그 네트워크 갱신해야 하나요? 안 해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학습하면 또 D 네트워크 또 잘라서 또 붙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거 볼게요. 이쪽이 D 네트워크. 이쪽에 계신 분이 G 네트워크를 하실 거예요. D 네트워크에 제가 리얼 이미지, 진짜 고양이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딱 보여주고. 여러분 입에는 뭘 달까요? 시그모이드를 달죠. 달고 벡터는 하나예요. 하나 벡터에 0과 1 사이에 뭐? 실수를 얘기하셔야 돼요. 자, 리얼 고양이 사진 딱 보여줬어요.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얘기하죠. 0점은 잘 들리는데 뒤에는 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Y 프라임 나왔어요. 자, 정답 뭘로 줘요? 1로 주죠. 1로 줘볼게요. 그러면 1에 가까워 얘기한 사람은 에러가 커요, 작아요? 작고 0이라 얘기한 사람은 크죠? 학습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학습했다 치면 여러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고양이 사진 딱 보여줬어요. 자, 하나, 둘, 셋. 0.7. 제가 정답 1. 자, 하나, 둘, 셋. 하고 여러 번 반복했어요. 하고 진짜 고양이 사진 보여주면 하나, 둘, 셋. 1. 이라고 얘기해요. 1. 자, 다 같이 해보자. 여기 1. 1. 학습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G분들 제가 노이즈를 줄게요. 노이즈라고 노이즈 벡터가 한 10개 정도 줄게요. 10개. 잠재 공간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그냥 가정하면 돼요. 10개를 주는데 이 G 내 출력은요. 784개예요. 즉 출력이 이미지라는 얘기예요. 28 곱하기 28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벡터가 784개인데 그 벡터 한 벡터에 그 벡터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로 달 거냐면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로 하죠. 시그모이드를 달면 뭐가 나와요? 0과 1 사이의 실수가 나오죠. 그의 합은 1이 아니에요. 그냥 최대는 78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0이면 검은색, 1이면 흰색, 즉 이미지를 그려낸다고 봐요. 근데 여기가 이미지 실제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손가락 드셔가지고 한번 그려보죠. 자, 제가 노이즈를 10을 벡터 10개를 딱 줬어요. 수치 10개. 0.1, 0.2, 0.3, 0.7 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려내봐라. 하나, 둘, 셋. 그려보세요. 아무 때나 그리죠. 그죠? 학습 안 됐을까? 아무 때나 그려요. 자, 손 들으시고. 아무 때나 그리세요. 잘 그리고 계세요. 네. 아무 때나 그리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린 그림을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딱 보여줬어요. 하나, 둘, 셋. 몇? 하고 정답을 제가 뭘로? 0. 아무 때나 그린 그림을 0이라고 줬어요. 아시겠죠? 또 그리고 또 0. 또 그리고 또 0. 막 학습했어요. 자, 제 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하나, 둘, 셋. 0. 진짜 고양이 사진 보여주면 뭐예요? 1. 이렇게 학습한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자, 딥러닝은 꼬르만 녀석이라 했는데 진짜 고양이 사진과 아무 때나 그린 고양이 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뭘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는 많이 다르겠지만 랜덤 그림이랑 진짜 고양이랑 차이가 엄청 많겠지만 딥러닝은 그것까지 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가장 큰 차이점 정도만 보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모양, 전체 형태, 그냥 동그라미 정도. 그쵸? 동그라미 정도가 진짜 고양이는 다 동그라미인데 아무 때나 그림 그리면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그라미 정도만 있으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정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학습했으니까. 진짜 사진 고양이 사진 보여줬어요. 뭐? 1. 이거 보여줬어요. 뭐? 0. 이거 보여줬어요. 1. 맞아요. 그렇게 학습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 싶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뗐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할 거지만 머리를 다 뗐어요 지금. 떼서 여러분 머리 위에 밑에 다 달았어요. 자, 달고는 제가 노이즈를 줬어요. 노이즈 벡터 10개 딱 주면 여러분 그림 그리세요. 지금 학습 안 되는 아까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랜덤처럼 그리는 거예요. 좋아요. 랜덤 그린 그림을 D에 딱 보여줬어요. D 뭐라 대답해요? 뭐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만 있으니까 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딱 보여줬어요. 뭐라 대답해요? 0이라고 얘기하죠. 왜? 동그라미는 없으니까. 0인데 제가 정답 뭘로 줄까요? 1. 차이가 커요? 작아요? 된막 커요. 옵티마이저 넘기죠. 옵티마이저 갱신해야 돼요. 두 머리를 갱신해야 돼요. 근데 한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막아놨어요. 그럼 누가 업데이트 돼요? G만 업데이트 돼요. 자, 이 말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G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D가 내가 그린 그림을 D가 1이라고 얘기하게끔 업데이트를 해요. 맞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G분 입장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을 D가 1이 되게끔 내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기. 왜? 동그라미 그래야 D가 1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래야 학습을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여러 번 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늘 그리다가 뭘 그리기 시작해요? 동그라미 그리기. 그려보세요. 동그라미. 좋아요. 동그라미 그려요. 만큼 여러분 학습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머리 다 떼요. 그래서 D 다시 원상복귀. 원상복귀해서 진짜 고양이 사진 보여줘요. 뭐라 대답해요? 1. 제가 정답 뭘로 줘요? 1. 업데이트 뭐 별로 안 되겠죠? G 노이즈 줬어요. 여러분 뭘 그래요? 학습했으니까 뭘 그래요? 동그라미 그리죠? 그죠? 동그라미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뭐라 대답해요? 1. 자, 정답 뭘로 줘요? 정답 뭘로 줘요? 0. 오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0인 줄, 아니, 1인 줄 알았는데 0이 왔네? 차이 커요, 작아요? 크죠? 크만큼 갱신해야겠죠? 어떻게 갱신할까요? 동그라미가 가짜라고 할 만큼 갱신한다 그러면 동그라미랑 진짜 고양이 사진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귀. 이제는 귀까지 없으면 난 1이라고 대답 못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이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D를 잘라서 다 붙임. 자, 여러분 노이즈 줬어요. 뭐 그래요 지금? 뭐 그리고 계세요 지금? 동그라미 그리죠? 동그라미 보여드렸어요. 뭐라 대답해요? 0. 왜? 귀가 없어서. 근데 제가 정답 뭘로 줘요? 1. 차이 커요? 작아요? 크죠? 큰 만큼 내가 그린 그림을 D가 1이라고 얘기할 만큼 내가 학습하겠다. 그러면 뭘 그리기 시작해요? 귀 그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떼내서 왔다 갔다 하면 눈 그리고 수염 그리고 입 그리고 다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학습되면서 발전하고 G 네트워크도 학습하면서 더 고강하게 잘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학습할 때 보면 트레인 배치라는 그 코드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포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고 컴파일도 2번 하고 네트워크도 2개 있고 오브젝트 펑션도 2개씩 있어요. 이 개념을 알고 코드를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네, 그 코드를 잠깐 볼게요. 이 개념 이해 안 하고 코드를 저도 봤었는데 처음에 뭐 GN이 나온다는 게 뭐지 하고 코드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 배운 거에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G 네트워크 보면 시퀀서에서 만들었죠.
인풋 딤이 랜덤 벡터 크기예요. 랜덤 10, 랜덤 뭐 100개는 뭐 노이즈를 넣은 거예요. 하고 렐루 대신에 리크드 렐루라고 뭐 좀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렐루랑. 그래서 요걸 넣고 댄스 쌓아서 결국 출력층이 뭐예요? 784 이미지예요. 시그모이드라고 하면 0과 1 사이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나오는데 뭐 그건 크게 중요치 않아요. 결국에 우리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고 하고 제너레이터 만들어요. 이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이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784, 그러니까 입력을 받고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결국 출력이 뭐예요? 하나, 시그모이드 놓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컴파일 된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할 때 보시면 이제 GAN 베이스를 만드는데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트레이너블, 그러니까 학습을 할 거냐 말 거냐. D 네트워크는 학습 안 하겠다 하고는 인풋 나오고 입력을 제너레이터 나오는 출력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나와서 그 출력을 넣어서 컴파일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딱 해버려. 근데 여기 코드에 좀 더 깊게 설명드리면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저가 트레이너블을 봐요. 그래서 컴파일 하고 나서 트레이너블 펄스라든 트루라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저한테 이 네트워크는 건들지 마라고 하는 시점이 컴파일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컴파일 전에 반드시 트레이너블 펄스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 다음에 학습할 때 보면 아까 우리가 왔다 갔다 했듯이 폼 돌면서 뭘 하냐, 노이즈 넣고 제너레이터 넣은 이미지,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한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다시 학습을 한다. 그래서 D 네트워크 학습하고 GAN 베이스, GAN 모델 학습하고 아까 번갈아가면서 학습했죠. 그같이 이렇게 학습합니다. 여기에 트레이너블 뭐 트루 막 들어가죠.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른 뭐 예제들 보면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막 나온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컴파일 하기 전에만 이게 필요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포인트는 G넷과 D넷 만들고 컴파일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폼은 돌면서 번갈아 가면서 학습한다. 요거 정도만 이해하셔도 그 GN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된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엠리스트로 숫자 손글씨 GN 만드는 게 있는데 엠리스트 로딩 한 다음에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우리가 엠리스트 로딩 할 때 X하고 Y가 있었죠. X는 이미지, Y는 뭐요? 라벨값 정답이었죠. 근데 우리는 정답이 필요 없습니다. GN은 아까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비지도 학습은 정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정답은 필요 없고 그냥 그래서 X만 필요합니다. 데이터만. 그래서 X만 써요. X트레인만. 테스트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X트레인만 쓰는데 쓸 때 생성기 모델 만들고 판별기 모델 이렇게 쭉 만든 다음에 간 모델 만들 때 이렇게 랜덤 넣고 제너레이터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이게 머리 붙이는 과정이에요. 맞춰서 모델을 하나 만들고 옵티마이즈 할 때 컴파일을 두 번 하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컴파일 한번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트레이너블 펄스로 만든 다음에 GAN의 컴파일 한번 하고 이게 깔끔한 코드예요. 그래서 컴파일을 두 번 하고 Dnet 컴파일, G과 D가 합쳐진 네트워크의 컴파일 하고는 다음 나머지 막 그리고 이런 거고요. 트레인 할 때 어떻게 한다? 샘플을 이렇게 가져가서 번갈아 가면서 제너레이터에 만든 걸로 디스크리미네이터 트레인 한번 하고 간 트레인, G와 D를 합친 트레인 한번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간단한 코드로 거의 뭐 3년 전부터 GN이 붕이 일어나고 인공지능이 확 떨어진 이유입니다. 이게.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뭐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변환하는 게 있어요. 이거 넣으면 막 진짜 사진 그려지고
이거 넣으면 막 이런 사진 그려주고, 흑백 넣으면 칼라 만들어주고, 위성 사진 넣으면 지도 만들어주고, 지도 넣어주면 위성 사진 만들어주고, 낮 사진 넣으면 밤 사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해요. 대단하죠. 제가 했던 연구는 크로바 넣으면 하트 만들어주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 쌍을 만들어가지고 오른쪽이 크로바 AI가 넣는 거고, 아니 제가 넣은 거고, 오른쪽이 AI가 만들어주고 있는 하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4년 전 결과라 지금 모델 쓰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대단하죠. 이걸 왜 했냐면 태양을 지켜보는 위성이 3개가 있는데 앞에 위성은 크로바랑 하트 센서가 있고 왼쪽에 사이드는 크로바 센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 두 센서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 모델, 딥러닝 모델한테 그 다음에 크로바 센서에 넣어가지고 하트 센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트 센서가 마그네토그램이라고 자기장 영상인데 이제 그 태양의 후면에 있는 자기장 영상을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의 측면에 있는 자기장 영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죠, 그죠? 이게 천문 우주 얘기라 아무 감흥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천문학이었으면 막 그랬을 텐데. 이게 내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델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오브젝트 펑션이 3개 있어가지고 꽤나 복잡해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기법으로 조금 차근차근히 개념을 익혀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피스 투 피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쌍이 없을 경우에는 세큐간 이런 거 써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연구는 지난 3월에 네이처 어스트로미에 등재가 됐어요. 제가 1저자로 돼 있고요. 이것도 별 감흥 없죠, 그죠? 네이처라는 그런 뭐 화장품 이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술지에 업세트가 됐어요. 그리고 더 연구는 이제 이런 잠재 스페이스를 알아서 이런 손 시그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컨디셔널 간이라고 입력을 이 손에 이 시그널을 넣어서 숫자 손 그리는 거를 같이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 시그널이면 이 그림을 그렸다.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중에 허공에다가 1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허공에 1 그려도 컴퓨터에 1이 그려질 거예요. 왜? 이 시그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 손이 뭐 불의의 사고로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시그널 그대로 복원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잡다한 거 많습니다. 이게 GAM 베이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일 때 판매량 이런 것들 다 같이 쌍으로 학습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제품에 스펙만 넣으면 대박 날지 안 날지 이미 다 결과 나와버려요. GM 베이스로. 이런 것도 이 시간이라고 아마존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개를 잘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들고 새를 잘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중간을 조합을 해서 개새를 한번 만들어 보자. 크리에이티브한.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해보니까 개새를 이제 모으긴 쉽지 않아서 1하고 8을 학습시켰어요. 1과 8을 중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죠? 좀 길쭉한 8 나올 수 있다. 근데 9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9가 왜 나오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8도 삐쯤하게 쓴 8이 있을 거고 굵게 쓴 8이 있을 거고 1도 있으니까. 근데 음표가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죠? 음표도 그릴만 하죠. 나중에 이런 게 나오는데 사람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8의 그 얼굴과 바디가 형성이 되고 1도 왼쪽 사선, 오른쪽 사선 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손과 팔과 다리를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보는 거고. 아노겐이라고 이거는 이제 정상인 상태만 학습시켜서 이벤트를 끄집어내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에 많이 적용하고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차리실 텐데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지진과 화재를 많이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상의 상태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1만 보여줘요. 1만 보여주고 1을 그려라. 그러면 딥러닝은 1을 보고 1을 그리기 때문에 잘 그려내요. 그래서 내가 본 거와 그려낸 걸 비교해보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7을 보여주는 거예요. 7 보여주고 1 그려봐라 그러면 내가 이 지금까지 7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게다가 7을 그려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을 봤지만 1처럼 그리겠죠? 내가 입력한 7과 딥러닝 나온 결과를 비교해보면 뭐가 나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정상인 것만 학습시켜서 비정상적인 거로 끄집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아노겐. 실무에 많이 쓰이겠죠. 그죠? 이것도 비지도 학습이고요. 실제 암에 적용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겐 종류만 해도 한 1000개 좀 될 거예요. 1000가지만. 엄청 많아요.